살쪘다고 생각하십니까? 비만 갑자기 얘기인데요. 그런 질문을 하시면. 비만 얘기인데 어린이 비만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어린이 비만의 경우에는 평생의 건강을 좌우하기 때문에 훨씬 더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이 비만을 유발하는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길거리 나가면 패스트푸드점 쉽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텔레비전을 틀면 그 패스트푸드 업체의 광고 수없이 만날 수가 있는데 어린이의 경우에는 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소아 비만을 키우는 패스트푸드의 문제 살펴봤습니다.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가 낮은 음식이라고 해서 일명 정크푸드로 불리는 패스트푸드. 그런데 최근 한 시민단체에서 패스트푸드 광고가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집중된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아이들이 주로 보는 시청대에 그 중복 광고와 미끼 광고를 많이 한다는 점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아이들은 어른보다도 그 물건을 팔려는 숨은 의도나 뭐 그런 과장 같은 거를 그냥 현실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요. 더 큰 문제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방송 심의 규정에 따르면 오전 7시 30분부터 10시까지, 오후 4시부터 7시까지를 어린이 시간대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시간의 광고를 살펴보면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광고하는 한편 햄버거를 신선한 야채가 많고 심지어 몸에 좋은 음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난감을 지속적으로 바꿔가며 이를 미끼로 어린이들을 현혹시키고 마치 행복한 가정에서는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처럼 표현하면서 판단력이 미숙한 아이들을 유혹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린이들은 이런 광고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가장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패스트푸드를 좋아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특유의 맛에 길들여진 상태였는데요. 소스가 달콤하고 맛있어요. 매콤하고 달콤하니까요. 또 마구잡이로 쏟아지는 광고 공세에 아이들은 햄버거를 영양 만점 음식으로 여과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요. TV 보다가요. 햄버거 먹는 광고가 나오면요. 뭐 빨리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편하고요. 인스턴트 식품이니까 몸에 좋다고 해서. 한국 음식은 여러 가지 반찬을 먹어야 되는데요. 햄버거는 한 가지만 먹어도 됐을 좋아요. 실제 환경정의시민연대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들의 70% 이상이 무분별한 광고에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전문가들은 욕구를 즉각적으로 충족시키는 패스트푸드가 평생 그리고 후세에까지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합니다. 어린 시절에 어떤 자극을 받아들여서 시각적이든 청각적이든 자극을 받아들여서 그게 머릿속에 또는 무의식적으로 각인이 되면 그 사람이 성장을 해서도 어떤 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동인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자녀를 낳았을 때도 그런 기여도는 자녀에게조차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난 5살 노회. 성인용 사이즈의 햄버거 세트를 너끈히 먹을 정도로 햄버거를 좋아하는데요. 얼마큼 맛있어? 이만큼. 어떤 맛이 좋아? 햄버거 맛. 밥이 좋아? 햄버거가 좋아? 햄버거. 그러나 노회가 밥보다 좋아한다는 햄버거 세트의 열량은 하루 권장량을 초과하는 1,540kcal. 때문에 자식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을 최고 행복으로 치는 것이 한결같은 부모 마음이지만 걱정부터 앞섭니다. 일주일에 한 2-3번은 먹어요. 뭐 테레비 선전이 워낙 많으니까 선전 볼 때마다 얘기를 해요. 이렇게 좋아하다 보니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안 돼. 안 돼. 안 돼. 이제 그만 먹어. 많이 먹었잖아. 이제 그만 먹어. 안 돼. 패스트푸드에 유난히 집착하는 노회, 과연 건강 상태는 어떤지 검사를 받아봤는데요. 결과는 정상 체중보다 체지방량이 많은 비만, 게다가 패스트푸드로 인한 비만은 정서적으로도 악영향을 초래해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지방층이 굉장히 이제 많이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상체 쪽에 배라든지 상체 쪽에 지방이 좀 몰려 있어서 이제 걷거나 할 때 다리가 자주 아플 수 있는 그런 증상들을 보이고요. 패스트푸드에 들어가 있는 여러 성분들이 오히려 신경을 예민하게 한다든지 자제력을 떨어뜨린다든지 그리고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게 해서 오히려 산만해지게 하는 그런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동심을 멍들게 하는 적신호 패스트푸드. 또
또 다른 병원에서 만난 10살 다민이도 패스트푸드로 인한 과체중으로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검사 결과 체지방이 많아서 더욱 문제가 심각한 비만 상태였습니다. 체지방률이 38%가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38%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중도 비만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 중도 비만의 정도의 애들은 성장을 하거나 키가 큰다고 해서 살이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엄마는 운동을 좋아하는 다민이가 왜 살이 찌는지 의문이라고 하는데요. 먹는 것도 많이 먹지만 활동량이 많은데 살이 찌는 거 보면 또 문제는 다민이가 일주일에 서너 번은 먹는다는 패스트푸드에 있습니다. 열량도 높은 데다 절반 이상이 지방이기 때문에 쉽게 살이 찔 수밖에 없는데요. 게다가 장난감을 미끼로 어린이를 집중 겨냥한 햄버거에는 건강에 필수인 야채는 거의 없고 설탕과 소금, 지방의 화학 조미료를 넣은 소스가 뒤범벅입니다. 이를 분석한 결과 아이들의 입속으로 들어가는 햄버거는 칼로리만 높고 영양가는 없는 그야말로 정크푸드. 패스트푸드의 확산과 함께 초등학생 비만율이 급증한 것이 이를 반증합니다. 약 10년 사이에 초등학생의 비만율은 4배, 당뇨와 고혈압 같은 성인병 발병률도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그러나 업체는 싼 값을 무기로 국경을 뛰어넘는 패스트푸드의 비만 문제를 가정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부모들이요. 어린이들이 골고루 균형 있게 먹도록 도와줘야 되거든요. 그 한국의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균형 있게 먹도록 제대로 관리를 해주니까는 그거는 사실 좀 아닌 것 같아요. 뭐 햄버거를 만드는데 햄버거를 먹어서 비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고지방, 고칼로리인 정크푸드가 영양 만점의 한 끼 식사로 위장된 패스트푸드 광고. 이 광고의 무차별적인 살포로 우리 아이들은 눈과 입을 잠식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가 나서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지켜줘야 할 때입니다. 아이들이 주로 보는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패스트푸드 광고가 금지되어야 하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고 금지뿐만이 아니라 어린이 프로에서도 그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교육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 TV 광고라는 게 어떤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정말 자극적이고 때로는 선정적으로 이렇게 광고를 할 때가 있는데 이 정말 보고 들으면서 촉각, 미각, 후각 이것을 상상력을 막 불러일으켜서 자극을 시키니까 어린이들한테 정말 유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외국의 경우만 이런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예외가 아니에요. 어릴 땐 게 맛있거든. 예. 사실 광고, 이것은 초고가 자본이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침투하는가를 햄버거를 통해서 우리는 사실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잠깐 화면에 나왔던 게 슈퍼사이즈미죠. 부산 국제영화제에 지금 출품된 작품인데 이 영화 감독이 30일 동안 패스트푸드만 먹었다고 하죠. 결과가 11.3kg 증가했고 혈당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고 간도 좀 많이 손상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 결국 비만의 문제도 비만의 문제지만 후손에 있어서 아토피와 같은 이른바 알레르기성 질환 그것도 연관성이 있다라고 요새 얘기들 하죠. 그럼요. 굉장히 많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의 지나친 다이어트 열풍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건강과 직결되는 비만, 이제는 개인의 자제력 부족이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고 그렇다면 패스트푸드 업체도 얼마만큼의 책임은 있지 않은가 하는 얘기인데요. 해외의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텔레비전 시청 시간대에 이 패스트푸드 광고를 이미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영국의 경우에는요, 패스트푸드 업체 광고를 시간당 7분 이내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는 아예 패스트푸드 업체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 텔레비전 광고 역시 전면 금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경우에는 패스트푸드 업체 광고에 어린이 모델 쓰는 것을 금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여러 가지 해외의 경우에도 앞으로 이 패스트푸드 광고를 어린이 시청 시간대에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의 체중이 과연 표준 체중일까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은 차트를 좀 마련해봤는데요. 자, 소아 비만을 측정하는 측정법이 있는데 아이의 키가 150cm 이하일 경우에는 아이의 키에서 100을 빼고 그렇게 되면 표준 체중이 나오게 되고요. 그다음에 150cm 이상인 경우에는 아이의 키에서 100을 빼고 곱하기 0.9를 해주면 표준 체중이 되게 되는데 이 표준 체중을 20%를 초과하게 되면 비만이라는 진단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보면 153cm 되는 어린아이일 경우에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이 아이는 47.7kg가 표준 체중이고 57.24kg를 넘어가면 이제 비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의 비만이 왜 문제가 되냐면 소아 비만이 성인의 비만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아까 고칼로리와 소아 비만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엄마들 요즘에 아이들 성장하는 거 굉장히 신경 쓰시거든요. 근데 이런 비만이 오게 되면 아이들의 초경이 빨라지고요. 그러면서 성장판이 빨리 닫히기 때문에 더 이상 쭉쭉 크는 걸 볼 수가 없죠. 그렇다고 애가 좀 살찐 것 같다고 애 막 닥달하지 마십시오. 애 스트레스 받습니다. 못 먹게 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그 패스트푸드가요, 그 맛,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솔직히 있어요. 아이들이 가서 그 먹고 이런다고요. 근데 우리나라에 좋은 음식들이 많은데 이 맛과 가격의 경쟁력을 그만큼 갖출 필요가 있는데 그게 있냐 이거죠. 그렇죠. 건강식품은 아니니까. 무조건 먹지 마. 이거보다도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무엇이 필요한데 그 무엇이 아직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그 무엇을 좀 빨리 좀 찾아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이번에는 성매매 특별법.